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이번에 볼 기사는 팩트 체크. 취득세율 최고 12%여도 공제받으니 괜찮다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7월 17일이죠. 바로 오늘이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7월 17일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그렇지 이거 제가 좀 계산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나왔구나. 그래서 이데일리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원픽해서 라이브로 해주는 채널 제네시스 박 칭찬해요. 자, 봅시다. 자, 취득세 공제된다지만 합산세 비용, 그러니까 합산한 그 총 세금 비용은 올라간다. 그래서 1억 차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2천만 원도 안 된다. 취득세에서 양도세율만큼만 차감이 되긴 하지만 주택 구입 문턱은 확실히 높아진 거다. 이게 이 내용만 보면 이제 뭐 밑에 내용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게 야 이거 이렇게 딱딱딱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뭔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님이 작성한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양도세 낼 때 어차피 경비 처리되니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가 다주택자한테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되긴 되는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1천만 원이 절대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해당 그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그래서 뭐 6%, 15%, 24%, 35%, 최고 42%, 그러니까 1천만 원이면 420만 원 돼서 좀 빠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자, 볼게요. 지금 아마 이해 안 되셨을 거예요, 대부분. 자, 한 회원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이제 이 회원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는 회원이죠. 자, 2주택자가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샀을 때 1년 후 양도하면은 취득세가 최대 7,200만 원을 모두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말이 틀렸죠. 이 말이 틀렸지. 모두 경비 처리가 되긴 하지만 실제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세율은 결국에는 6, 뭐 15, 24, 35 막 이렇게 그의 세율에 따라 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에 대해서 그래 맞아 하고 이제 일부 회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일리가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득세를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칭찬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8에서 12%가 인상하기로 예고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냐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 법인이 교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시세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면은 개정 예정인 취득세 인상안에 따라서 취득세 4,800에서 7,200까지, 그러니까 4,800은 뭡니까? 이 시세 6억에 8%게 86에 48 맞죠? 86에 48, 87에 56, 800 맞지? 갑자기 구구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7,200은 뭐죠? 12%. 그래서 6 곱하기 12% 하니까 7,200. 자, 그래서 현행 600만 원, 즉 6억이면 1%거든요. 600만 원에서 최대 12%가 되는 셈입니다. 즉 1%에서 12%니까. 물론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제율이 모두 똑같은 거 아니다. 그렇죠. 공제율이 과세 구간 세율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데 여기 이분은 모두 경비 처리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요 말이 틀린 거예요. 요 말이. 그래서 요게 잘못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일리가 장용훈 한양 세무법인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조정지역 내 기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서 단타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야, 이제 전 국민의 무슨 세법 박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게 정말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기사에서 이런 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기사에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아파트 단타 투자 시 양도세. 자, 요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별도 장표에서도 제가 또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봅시다. 양도가 자 1주택자가 6억 원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현행대로라면은 얘가 이제 양도가가 7억이 되겠죠. 6억에서 이제 7억으로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6억으로 7억이 되고요. 취득가가 6억이 되고요. 요게 이제 필요경비가 600만원. 그냥 취득세 600만원만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다른 필요경비인데 없다고 가정한 거죠. 자, 그러면 양도 차익 1억이고 필요경비 600배니까 9,400이 양도 차익이 되고 장특공은 없죠. 3년이 안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 뺀 다음에 과표가 9,150인데 요게 이제 2주택 중과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하나 더 샀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세율이 35%인데 여기에 중과가 10%가 들어가요. 그리고 누진공제는 똑같이 1,490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나온 값에다가 1.1을 곱하면은 지방세 포함을 하면은 2,89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890만원하고 요 경비. 아니지. 이게 요 경비가 이제 필요경비인데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취득세 600하고 2,890 하면은 총 세금이 3,49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1억 정도 벌었는데 3,490 정도 했으니까 한 대략 한 6,500만원 정도. 그쵸? 6,510만원 정도가 이제 대충 남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710 대책의 영향을 받고 1년이 지나서 2년 미만 되기 전에 단타를 쳤다. 단타 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럼 똑같아요. 자, 7억에서 취득가 6억인데 얘는 710 대책을 영향을 받아서 2번째 주택을 사면은 어떻게 되죠? 취득가가 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 6에 48, 필요경비가 4,800, 여기 취득세. 그래서 600이 아니라 4,800을 내고 양도차익이 아까 9,400에서 5,200으로 내려가는 효과는 나와요. 맞죠? 자, 근데 요게 내려가는 효과는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기본공제 250하고 과표가 4,950인데 이때 이제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넘고 2년 미만이라서 이제 60% 개정된 단기 세율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950에 60을 하니까 3,267 지방세 포함해서 그럼 이 3,267하고 여기 취득세 4,800을 하면은 8,067만원이 나가서 1억에서 8067을 빼면은 1,933만원 요거밖에 안 남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확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판 가격인 양도가에서 애초 산 가격이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값이 과표가 되는데 물론 이 필요경비에는 취득세하고 각종 수수료 뭡니까?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리고 중개수수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기 나오죠. 법무세무 중개수수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다 되는 게 아니고 자본적 지출 뭐가 있죠? 샤시, 베란다 확장, 그리고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 뭐 이런 거. 또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욕실 전체 공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 정말 과하게 해야지 되는 거고 또 뭐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다는데요. 그거는 그 집만 된다. 그래서 너무 자주 물어봐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 지급, 도배장판, 싱크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요쪽에서 경비 인정되는 건 맞는데 수익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는 틀렸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는 틀렸다. 자, 장세무사는 필요경비 공제 때문에 취득세 인상이 큰 부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양도세율 자체도 높아져서 전체 비용 측면에서는 현행보다 수익률이 크게 줄어든다. 높은 취득세 부과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1주택자도 계시지만 다주택자들 많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긴 나요. 근데 내가 저 리스크를 떠 안으면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710 대책에서 우리 이제 취득세는 현행 1에서 3 그리고 2주택 8% 그리고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 세금 부과 관계를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봤고, 자, 이거를 이제 보셔야죠. 주택가 입주권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현재 40인데 70으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1년 넘으면 기본세율이 60으로 가고, 2년이 돼야 기본세율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례에서 이런 분 계시죠? 아니, 그러면 이거 2년 미만 보유가 아니라 2년 넘어서 기본세율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는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준비했죠. 잘했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일단 요거 보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사, 취득세율, 최고 12% 공제받으니 괜찮다. 취득세 공제된다지만 합산 세비용은 올라간다. 주택 구입 문턱이 확실히 높아진 거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양도세 낼 때 어차피 경비 치료되니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게 이제 제가 퀘스천인 거고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대로 그냥 가면은 취득세 양도세를 내더라도 총 세금이 1억 벌었을 때 한 3,490만원, 3,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710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이제 8% 들어가 버리고, 단기 세율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무려 8천만원이 나온다. 자, 만약에 이게 2주택 중과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3주택 중과가 들어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 계산 좀 잘못했구나. 이때는 단기 세율하고 3주택 중과 됐을 때 이게 해가지고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값이 기사로 의하면 이게 8,800인가 나와요. 내가 틀렸구나. 이거 8,600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8,800 얼마로 나옵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어쨌든 3주택 중과 들어가면은 8,067만원에서 8,800으로 올라가 버려요. 왜 아까 그때 생각을 안 했지? 죄송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요거. 그럼 2년 이상 보유해서 기본세율 되면 어떻게 하냐? 기본세율 되면은. 자, 기본세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양도가 7억, 취득가 6억, 필요경비는 4,800만원, 8%였으니까, 취득세가. 자, 그리고 양도차익 5,200. 여기 다 똑같아요. 과표까지 여기까지 4,950까지는 똑같다. 자, 그런데 얘가 3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세율 들어가죠. 4,950이면 24% 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이. 자, 24% 세율에서 중과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2주택이잖아요. 원래는 2주택일 때 10% 가산되는데 710 대책으로 2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누진공제 522만원 빼면은 세액이 지방세 포함하면 1,82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더하면은 요 4,800하고 1,821을 더하면은 6,621이 나온다. 6,621. 아까 단기 2년 미만 단기 8,067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6,621로서 3,490보다는 세부담이 크죠. 이거 하실 거예요? 그래도 뭐 3,400, 3,300 남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채팅창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그래도 이 필요경비 인정되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별로 이렇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말했던 분의 논리는 이 4,800이 전부 다 인정되니까 된다 했는데 이 4,800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는 여기 해당되는 세율만큼 줄어요. 여기 해당되는 세율. 이 600이 줄어서 과표가 600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35% 세율이니까 그만큼밖에 600에 35%뭐 한 200만원? 그 정도 효과 있는 거고, 얘는 4,800에 60%니까 4,800에 60%면은 한 2,880, 그렇게 좀 절세되는 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얘가 워낙 커버리잖아요. 그쵸?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몇몇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제가, 당분간이 아니죠. 앞으로는 제가 뭐 3시간 특강 뭐 이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특강 이런 거는 좀 이제 없고요. 그냥 오로지, 아이고 나상희님 고맙습니다. 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 정규 과정 위주로만 이게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별도 사이트에서, 독립된 사이트에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뭐 유튜브 멤버십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바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후원 개념으로 멤버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제가 유튜브 블로그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좀 하반기부터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 제 방송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독자가 많이 늘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좀 뾰족하게 쫙 들어가서 뭘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그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 그 그게 전부 다 그걸 만족시키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저희 그 현장 질문은 제가 많이는 못하고 이제 조금 할 건데, 우리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먼저 하고 남아 계시면 제가 좀 현장 질문 조금 받고, 저도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권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제네시스박 정규 라이브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하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라이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는 정책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알아가시고, 특히 오늘 세대 기준 주택수 취득세하고 양도세 다른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알아두시고 함께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위안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좀 뭐라 하나 좀 들려드려야죠. 여러분들 여기 하셨으니까. 어제 제가 그 김미경 TV에 김미경 쌤 아시죠? 예, 김미경 쌤 그 유튜버들을 위한 리부트 잼에 갔는데, 그 리부트 그 책 있잖아요. 책. 여기 이제 보면은 짠, 어제 이게 그 뭐지? 사인도 받았어요. 박민수의 리부트.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인데 되게 좋았어요. 정말 운 좋게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고 딱 21팀인가 20팀인가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워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 잠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인 받을 때 살짝 주고받은 얘기도 있고 제가 또 거기서 용감하게 두 번째로 질문도 했거든요. 근데 느낌은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방향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좀 느꼈고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더 잘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과 저와 약간 통하는 것 같은 게 이분도 명리학 공부하고 계시더만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지고 어제 되게 좀 약간 마음이 뭔가 좀 포근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많이 힘내시고 좀 뭔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좀 릴렉스 할 거고요. 내일은 제가 항상 주말마다 저는 그 제 주니어 데리고 서점 많이 가거든요. 서점 가서 내가 다른 건 아빠가 모르는데 책은 다 사줄게. 가지고 이제 좀 책 읽게끔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저도 내일은 가서 슬램덩크 마저 남은 거 이제 한 6권 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행복한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행복하시고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